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에 관심을 갖고 애정과 함께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은요, 어디까지나 돈벌이로 하는 방송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여러가지 위험도 무릅쓰고 이와 같이 방송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국민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판단과 그리고 분명한 변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결정과 여러분의 어떤 그 각오와 결심이 흐트러진다거나 또 효과가 없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발표한 이후에 이 나라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무질서가 지금 나날이 다르게 양산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마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신임 행정부가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재명이라고 한 이자를 대북제재 위반으로 미국 법정에 세우겠는가 라는 문제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고 국민 여러분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을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세우거나 아니면 미국 법정에 세워달라고 지난번에 방송도 했고 영문 편지를 써서 유튜브 방송과 함께 12월 18일 미국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미국 친구들이 답장이 왔는데요. 답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 적절한 위치의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라고 짤막하게 회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미국의 소리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국무부의 논평 내용을 게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국무부 한국 대북 송금 실형 선고에 제재 이행해 북한 무모한 행동을 중단시켜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2월 20일 VOA 미국의 소리의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포함해서 모든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과 관련하여 재판 결과를 상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아래는 VOA 미국의 소리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한국의 쌍방울 그룹에게 대북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지난 12월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있던 시절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표의 당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되었고 올 2024년 6월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납을 지시한 약 800만 달러가 중국에서 송명철, 리호남 등 북한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이재명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한국 언론은 이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가 이재명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을 주범으로 이화영을 종범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방북을 대가로 대북 송금을 하였으며 이 모든 사실을 이재명과 사전 협의하고 보고한 것으로 판결하였기 때문에 이재명은 대북 송금 관련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유죄가 확정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북한을 방문하고 평양 곳곳을 돌면서 찍은 사진이 강철환 대표가 운영하는 평양 24시 유튜브 채널 2023년 3월 6일자 북한에 마사지 당한 이재명 이란 제목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상물은 조회수가 70만 조회를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재명의 방북 사진과 관련하여 아무런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국정원, 경찰이 이재명의 방북에 대해서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이재명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을 찍고 있으니 국민들이 잘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 문재인이 북한에 넘긴 국가기밀이 담긴 USB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하면서도 문재인만 반국가 세력에서 쏙 빼어놓았습니다. 자, 이러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실시했는지 납득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한동훈 전 법무장관도 책임이 대단히 큽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재명이 언제 북한에 들어갔다 왔는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없는지 지금이라도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려놓겠으니 널리 SNS를 통해서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이화영의 재판 판결문을 이재명 대북 송금 1심 재판부에 제출하면 다툼의 여지가 없이 이재명은 그냥 유죄가 확정됩니다. 재판을 길게 끌 것도 없이 2달이나 3달 정도면 대북 송금 관련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재명에게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어도 뇌물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형이 적용이 됩니다. 뇌물액수가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어도 무기징역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미국 국무부의 요청대로 유엔 대북 제재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충실하게 벌칙을 시행한다면 이화영은 한국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내년 초에 유엔 대북 제재 위반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서게 되거나 아니면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의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마음먹기에 달려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화영이 유엔 형사재판소에 서게 되거나 미국의 법정에 서게 된다면 이재명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 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달러로 대북 송금한 범죄는 미국 FBI 소관입니다.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가 이재명을 미국 사법당국에 기소를 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면 한국 정부는 이재명을 체포하여 미국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처음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과 관계를 개선한 것을 탄핵 사유로 넣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여야 정치인들이 극렬하게 반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은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가 기소를 하고 미국 법정에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관타나모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매일 아침 대서양의 찬란한 태양이 뜨는 것을 감상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 손을 뒤로 묶인 채 식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 관련 범죄자들은 대개 관타나모로 데리고 가는데 여기에 가면 눕혀놓고 얼굴에 수건을 덮어놓은 채 얼굴에 찬물, 뜨거운 물 가릴 것 없이 번갈아 부어주면서 피부 마사지도 시켜줍니다. 또한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전기놀이도 하고 물레방아에 묶어놓고 하루 종일 빙글빙글 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미국의 트럼프를 적으로 돌리고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로 1심에서 형량을 받게 되면 누군가가 이재명에게 이적죄 혹은 여적죄로 또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광훈 목사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나 혹은 보수단체들이 이화영의 2심 재판 결과를 갖고 이재명을 북한에 돈을 갖다 바친 이적죄, 대북송금 혐의로 검찰, 경찰, 공수처에 모두 고발하기 바랍니다. 수사에 착수하라고 여론을 형성한다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서로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경쟁을 하고 있던 검찰, 경찰, 공수처가 현직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돈을 바친 혐의로 고발된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경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서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미적거리게 되면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반국가 세력, 친북한 세력의 앞잡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대북송금 혐의로 검찰, 경찰, 공수처에 고발이 되었고 수사기관이 마지못해서 수사에 착수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국민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일단 한국에서 이재명을 대북 송금 혐의로 이적죄, 여적죄로 고발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미국에서도 이재명을 미국 법정에 세우기가 용이해집니다. 한국의 보수단체장들은 기본적으로 국제 정세에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뭘 해야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무조건 윤석열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구호만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보수단체들을 보면서 매우 답답하게 매우 속이 천분이 나도록 이런 답답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내각 책임제 개헌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사법 처리하면서 정광훈 목사와 보수단체장들, 보수 유튜버들을 모두 내란 선동죄로 같이 구속시켜서 청소해버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나 보수단체들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이적죄 및 여적죄로 고발하지 않으면 한방에 쓸려가서 감옥에서 평생을 썩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 미국에서 나서서 손을 봐주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서 이재명에게 이적죄, 여적죄 등으로 고발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재명에게 암호화폐를 받았는지 또 아니면 무엇을 먹었는지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국힘당과 한동훈의 처세라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과 위중교사 2심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4월 이전에는 2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은 1심에서 워낙 증인을 많이 부르고 질질 끌었기 때문에 2심에서 별로 다툴 것이 없어서 빨리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2심 재판의 경우에는 이재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 이재명은 증인도 추가적으로 더 이상 부를 수도 없고 서류도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빨리 끝나게 될 것입니다. 1심 재판 결과가 위증을 한 사람이 처벌받았고 위증교사도 맞지만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2심에서 검사가 1심 판결문에 대한 반박문만 잘 써 제출하게 되면 4월 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증교사의 경우 이미 체포 동의안에 국회에 통과된 바 있었으나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서 아직 체포 동의안이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2심에서 징역형이나 나오게 될 경우 이재명은 법정 구속이 되고 말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4월 달에 2명의 헌법재판관이 교체되기 때문에 그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말에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기 대선은 5월 말이나 되어야 하므로 이재명은 그 전에 위증교사로 구속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배지가 날아갈 것이며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탄핵이 안 되거나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셈이 됩니다. 이재명의 대북송금 1심 결과도 이화영의 2심 판결문에 이미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에 1심 결과도 5월 이전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단체들 중에서 이화영의 2심 판결문이 언론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2심 판결문이나 혹은 언론에 공개된 이화영의 판결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재명을 대북 송금 이적죄 및 여적죄로 추가로 지금 당장 고발하신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간첩 정당이라는 사실이 전 국민들에게도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을 뿌리 뽑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검사 출신 권성동이나 한동훈이 해야 하는데 권성동 역시 내각 책임제 개헌하자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무성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심상치가 않게 돌아가자 취소하는 등 정말로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권성동이나 한동훈에게 연락이 되시는 분은 이재명의 대북송금 관련하여 이적죄, 여적죄로 추가 고발하라고
압력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하시는 시민단체들도 이재명에 대해서 대북 송금, 이적죄, 여적죄 등으로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자회견을 해주시면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각 책임제 개헌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하등에 쓸모없는 인간들만 모여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이 그런 쓸모없는 인간들만 모여있는 곳이죠. 이재명을 이적죄 및 여적죄 고발은 한변이나 구주화 변호사 아니면 오상종 대한호국단에서 고발하게 되면 언론 홍보 효과가 크게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한변이나 구주화 변호사나 오상종 단장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북한에 넘긴 USB에 대해서도 같이 고발을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전현직 당대표가 모두 이적죄로 고발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간첩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재명과 문재인을 함께 이적죄 및 여적죄 등으로 고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간첩 혐의로 고발을 해야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법정에 세우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여론 전쟁은 광화문에 수만 명이 몰려 나간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간첩 혐의로 고발하고 이런 내용이 언론과 유튜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야만 여론을 뒤집을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알맹이가 없이 아무런 알맹이도 없이 광화문에 모이면 국민들이 볼 때에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범국민적인 호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을 이적죄 및 여적죄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집단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면 더욱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이벤트가 언론에 퍼져 나가야만 여론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